오늘 주제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보통 깨달음을 얻었다 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안경 쓴 거하고 벗은 거하고 어때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어색한 거지. 네, 이게 같은 걸 이렇게 보는데 천차만별이에요. 또 정말로요. 어떤 분은 벗은 게 낫다, 어떤 분은 측면이 낫다, 어떤 분은 해서 세상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로 다 달라요. 그리고 왜 그렇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자기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구에만 눈동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심장, 우리 가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눈이 안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이 그림을 원장님들이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요. 이 그림을 처음 보신다면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있는데 그 글자가 뭔지 원장님들이 한번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도종 원장님 뭐가 여기서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우리 포항정 원장님 보이시나요? 영어로 L 대문자입니다. I, F, E. 네, 보이셨습니까? 보이셨나요? 아직 안 보이셨나요? 네. 우리 동료원장님 보이셨나요? 안 보이십니까? 네. 제가 이 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세상에 뻔히 답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인다는 거고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또 원장님들 잘 안 보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제 보이시나요? LIFE가? 이제 보이시나요? 네. 아직도 안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L, I, F, E. 보이십니까? 이제 다? 네. 네, 아직도 안 보인다. 솔직히 나는 아직도 안 보인다. 네, 없으세요? 네, 다 보이셨어요 이제?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시사적으로 표현해 드리는 건 뭐냐면 분명히 세상은 얼뜻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현실이라는 거에는 저렇게 딱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저 안에 답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숨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나 저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요게 딱 보이는 순간 자 살면서 우리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저는 깨달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샵 경영에도 있고 우리 원장님들이 직원들을 잘 보듬고 육성시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에도 그 아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샵에서 우리가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내가 잘 성장시킬 수 있으면 원장님들이 좀 쉽게 채용을 해도 되는데 내가 잘 성장시킬 수 없다면 채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아직 인사관리나 인재 육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역량을 높이고 키우는 그 능력이 확실히 배양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선별하고 골라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채용하면 또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황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원장님들한테 얘기했던 거에 저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요.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가셔야 되는 노선하고 저희가 가는 노선하고 예전에는 일치됐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재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깨우침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원장님들한테 요구할 때는 철저하게 선별하고 구분해서 채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들이 이 라인이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삶에서.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들에게 다시 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테크닉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그 눈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그 눈을. 요 그림이 있습니다. 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에 보면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 부자가 있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 라인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난해서 일을 10시간 일을 해서 700원을 법니다. 7,000원도 아니고요. 왜 이 소녀는 10시간 일해서 700원을 벌까요? 그리고 왜 누구는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무언가 여기에 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벽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얼뜻 라인을 지지 않으면 안 보였잖아요. 그죠? 저기 그냥 단순히 사진과 사진 사이에 뭐가 있냐? 그게 보이셔야 돼요. 배움? 진리? 진리. 좋습니다. 예, 진리 나왔어요. 배움. 네, 배움. 네, 배움 좋습니다. 진리 배움. 환경이요? 예. 여기 그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뭔가 대물림 될 것 같고. 예, 네, 대물림. 네, 그다음에 능력과 의식이 보여요. 네. 정말 소름 끼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보이셨죠? 대물림. 이거 안 보이십니까? 이거 안 보이시나요? 여기에 대물림 이래가지고 대문짝만 이렇게 써있는 글씨 보이시나요? 이거 안 보이면 또 물려주네요. 이거 안 보이면 또 물려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능력이 보여요. 네, 능력이요. 그쵸? 원장님, 이 안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네, 그냥 넘어가라 이러고 얘기하시니까 배경도 있고 다. 배경도 있고. 제가 생각보다 현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가 보이시나요? 시야 시야. 바라보는 시야가 보이셔야 돼요. 이 안에, 네? 이 안에 태양같이 이글이글한 눈빛이 보이셔야 됩니다. 저 사이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저게 싹 열어서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것만 보이시면 생각보다 이 삶, 인생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람이 도를 깨달으면 오늘 죽어도 좋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요즘에 치사해졌어요. 야,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최소한 이 우주 모든 인류에게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새싹들에게만큼은 이 눈을 어떤 식으로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해져요. 그래서 좀 더 살고 싶어요.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저 안속에 눈이 있다는 거. 그 눈이 있다는 거. 그 눈동자가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거를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저 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제가 생각하기에
물리학에 의한 진리 이거를 보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이런 거는 의외로 공부하고 하면 쉽게 접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삶에서 그거를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영롱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시력이 생길 때, 우리 용원정미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시야가 보일 때, 그때 저는 참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안구에는 잘 보이려고 안경도 올려놓고 라식 수술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내 마음의 시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시력을 높이는, 그래서 마음의 시력에는 저는 큰 게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냐 이거죠. 우리 원장님들은 뭘 믿고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어떤 걸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좀 더 구체화돼서 저는 나타나고 현실을 살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눈대로 아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뒤에 있는 글자가, 저는 안경을 벗으면 저 뒤에 있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의 안경을 제가 벗어놨다면 저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경을 제대로 착용하시려면 거기에 저는 아주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대로 우리가 조청을 고아서 엿을 만들듯이 내 믿음이 고우고 고아서 엿이 되는 것처럼 아주 엑기스, 진액이 될 때 저는 그거를 신념,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신념과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한 확신, 신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살론 경영을 잘하는데 정말로 시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시술을 연구하는데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샵을 경영하는데 정말로 고객에게 친절한 아름다운 인사, 미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걸 안 할까요?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안 하는 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안 와도 괜찮다는.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슬프지만 우리 소녀가 일일 10시간 일해서 700원을 받는 그 소녀는, 그 소녀 마음에는요, 몸, 영혼, 이걸 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소녀의 마음에는 분명히 아주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쓰레기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하고 아마 대화를 해보면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소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싶어서 가졌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죠? 네. 환경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암암리에 그렇게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측은하고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 친구에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력이 안 보이는 친구에게 개안 수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식 수술을 해주든 안경을 올려주면 잘 보인단 말입니다. 잘 보여요. 근데 그걸 우리 어른들이 안 올려주면 안 보여요. 평생 마음의 눈은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차피 교육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의 눈은 장님입니다. 그 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쉽게 생각해서 내가 마음의 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테스트 해보면 딱 나옵니다. 개별적으로 질문은 안 드릴 텐데 스스로 그냥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마음에서 답만 한번 해주시길 바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뭘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질문은 안 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뭔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물아일체입니다. 물아란 무슨 뜻이냐면 세상 만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주와 나는 둘이 아닌 한 몸이다. 저의 세계관입니다. 저는 바람입니다. 저는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처럼 떠다니고 싶어요. 저는 파도입니다. 그냥 바다 위에서 파도 치고 싶어요. 그거에 역항하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저의 어떤 생각이나 의식을 넣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주이고 결국 우주가 저이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없는 거지. 나 없다. 나 없다. 네, 저는 물아일체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세 번째로 나의 직업관은 뭔지, 나의 인생관은 뭔지, 내가 하는 나의 업에서 나는 미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 지금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원장님들이 마음의 시력은 충분히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편하게 대답하실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음의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는 청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를 안 보는 한이 있어도 꼭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가운이 있느냐? 저는 물어봅니다. 가운이 있느냐? 그래서 가운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물림하지 말자. 대물림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가운을 만들자. 그래서 집에 가운을 액자에다 걸어놓고 굳이 비싼 거 아니래도 된다. 몇만 원이면 액자 충분히 사고요. 요즘에 프린터로다가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걸어놔라. 그리고 인증사진 찍어서 제가 카톡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 중간고사 통과해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 침대 옆에 좌우명이 뭐냐? 가훈을 걸어놓고 좌우명을 걸어놓으면 두 문제 통과입니다. 그러면 저는 중간고사 끝이에요. 저는 중간고사 더 안 봅니다. 잘 만들어도 늦으면 안 돼요. 적재적소에 우리는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훈하고 좌우명을 매우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 눈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자기가 이 세상의 그 가훈하고 좌우명을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과 확신,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눈이 안 보이면 걸어다닐 때 부딪힘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세상하고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면 우리가 잘 현명하게 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의 눈, 우리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던 시야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이 눈을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시점이라는 거와 시야라는 거와 시좌라는 거와 시력이라는 게 있어요. 시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포인터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저 점 하나 있죠. 예, 내가 어디를 보느냐는 게 시점이에요. 예, 보는 점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를 보느냐는 겁니다. 예, 혹시 여기에 시옷 잡으셔갖고 그러니까 발음할 때 시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네, 우리가 보통 시점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때 시자를 쓰는 거고 여기서는 네, 본다는 의미예요. 보는 점. 네, 그래서 어딜 보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총각 때 우리 아내 될 사람을 볼 때는 어디를 봤을까 상상하지 마세요. 네, 제가 총각 때 아내 될 사람을 만나면 어디를 봤을까? 신체 전체 중에 눈을 봤을까? 마음을 봤을까? 얼굴 위쪽으로 내려갔을까? 네, 그게 시점이죠. 제가 그 당시에는 어디다가 시점을 뒀을까? 네, 근데 제가 시점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중년이 되고 정말 삶이 뭔지를 알고 네, 아내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때는 어쩌면 아내의 눈을 보고 싶겠죠. 네, 얼굴 아래쪽이 아니라 그쵸? 네, 그래서 시점도 변화되길 겁니다. 그러면 또 시점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를 바라볼 때 시점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 바라볼 수도 있고 고객까지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점은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시점이 2개 있는 사람도 있고 시점이 3개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경영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보통은 직원이 시점이 많을까요? 우리 경영자인 원장님들이 시점이 많을까요? 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2점을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대화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원은 하나만 보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니까 대화, 자기 얘기만 계속하면 되지만 원장님은 A 선생님도 B 선생님도 고객님도 지금도 미래도 더 훨씬 미래도 다 바라보시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더 복잡해지시죠. 네, 그래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 사람이 어떤 시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점을 바라보느냐 그걸 가지고 시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원장님께 이제 하나 꽃갈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시점이 넓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하나만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 시점이라고 하면 시점은 이렇게 자기 쉽게 눈이 바라보는 요 끝 꼭지점을 우리가 시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점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야라는 게 있습니다. 시야라는 건 얼마나 넓게 보느냐는 거죠. 네, 얼마나 넓게 보느냐는 게 시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야에 대한 개념이 이제 또 마음에 오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시좌라는 개념도 보시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계신 원장님은 시좌가 우측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저의 왼쪽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좌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저 하나를 점이라고 본다면 이쪽을 시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저 하나를 점으로 본다면 어떤 분은 저를 보는 시점에서 시좌가 우측에서 저를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좌측에서 저를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좌예요. 그래서 그 시좌가 어디냐에 따라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시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을 제가 연출해 보겠습니다. 제 여기 볼에다가 이렇게 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섰으면 시자가 좌측에 있는 분들은 제가 그리는 걸 지금 보지 못했다면 제 얼굴에 아무것도 없는 저는 깨끗한 사람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 이쪽 반대쪽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분은 저의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 단점이 잘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보는 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편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분명히 봤어요. 나는 박창준 소장 진짜로 난 다 가서 만나서 내 대화까지 해봤는데 그 사람 왼쪽 얼굴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자가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저를 보셨을 때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떤 위치에서 또 바라보느냐 그걸 가지고 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에 계신 분은 쉽게 얘기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오른쪽에서, 위에 있는 분은 위에서, 아래에 있는 분은 아래에서 저를 바라본다는 거죠. 시점이랑 요 꼭지점이라면 시야는 이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좌는 여기냐 여기냐 바라보는 위치, 그게 시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력이라는 것도 있죠? 예, 시력은 바로 뭐냐 하면 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바라보는데 시점 똑같죠? 시점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 뭐냐면 좌안구를 쳐다본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저는 시점은 좌안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시좌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와 100m 뒤로 떨어졌을 때, 500m 뒤로 떨어졌을 때 다르겠죠? 다르겠죠? 네, 다를 겁니다.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네, 저는 수시로 탑니다. 특히 어렸을 때 어머님이 수시로 태워줬어요.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멋져? 그러면서 맨날 비행기를 태웠다 내려오셨다 태웠다 내려오셨다 이러셨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사는 아파트 우리 집 한 채만 보지 말고 그냥 아파트 동 하나를 다 쳐다보자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탑니다. 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크게 바라봤던 우리 아파트 동 건물 전체가 오르면 오를수록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티끌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그게 과연 진실일까? 진리일까? 참일까? 내가 너무 근시안으로 바라봐서 지금 흥분하고 화낸 건 아닌가? 내가 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아주 높은 창공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지금 이 일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고 내가 절규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좋아할 그런 일인가? 가까이 쳐다보는 시력이 낮은 사람을 우리가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보통 해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깨달음에서 아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음에서 바라보는 지금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그거를 우리가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 관점에는 우리가 첫 번째 어디를 보느냐라는 시점과 얼마나 넓게 보느냐라는 시야와 어느 자리에서 좌측이냐 우측이냐 위에냐 아래냐
나를 바라보는 우리가 시좌와 가깝냐 뭐냐,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아주 높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느냐, 그런 걸 시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그러면 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저 창공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또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에 올라간, 그러니까 새가 되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새의 눈으로 저 창공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조감도라고 합니다. 조감도로 보면 그 넓은 운동장이나 골프장이나 산들도 작은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거와 눈앞에 게 중요한 거는 전혀 다른 가치 부여가 돼요. 그 다음 조금 더 내려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청사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조감도가 있는가, 내 인생 플랜, 우리 살롱 경영을 위해서 나는 어떤 조감도를 먼저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걸 기업 경영에서는 그 회사에 어떤 미션,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고 보통 경영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설정하고 비전을 설정하고 그러는 게 쉽게 얘기하면 조감도에서 새의 눈이 돼서 창공에서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조금 더 내려오면 우리가 전략, 전술, 목표, 목적,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청사진 정도가 될 거고요. 이걸 조금 더 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매뉴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이라는 세상에 내려오면 우리는 스틸라이프, 그러니까 정물화가 필요하죠. 어차피 아무리 큰 이상과 높은 이상을 갖고 있더라도 배고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졸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만 이 순간도 결코 소중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를 소중하게 보느냐에 따라 순간에 집중해라, 지금이 전부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놈아 뛰지 마, 걸어, 천천히 가, 멈춰봐. 그래서 달릴 때 보이지 않고 멈춰야 보이는 게 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역으로 높이 올라가야 보이는 게 있고 또 달릴 때만 보이는 그 광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룡열차를 타고 샥 달릴 때의 느낌도 분명히 좋습니다. 한쪽으로 기준을 잡는 걸 다시 얘기했지만 그걸 편견이라고 해요.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어떤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내하고 호흡이 맞았다고 해서 그게 참이고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많은 책들에서 편견이 무척 많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정물화가 답도 아니고 청사진이 답도 아니고 그럼 조감도만 답도 아니에요. 저 세 가지 전부는 우리의 인생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하루하루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고요. 먼 미래를 내다볼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통찰력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감도의 개념과 청사진의 개념, 정물화의 개념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얘기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객의 5대 가치라고 해서 저는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해드렸듯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뭐냐, 그거에 따라 사람들은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마음의 눈이 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매우 현실적인 상황을 왔을 때, 그러니까 정물화를 지금 그릴 때는 이 5가지 요소만 가지면 다 그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에 제 관점은 뭐냐면 제가 아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 딸 아들에게 영원히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아버지의 입장에서 남기고 싶은 글입니다.
지금까지 조감도와 청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정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밥, 말, 알, 때, 돈. 일부러 우리말로 쉽게 그냥 한 단어 한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밥은 먹는 밥을 얘기하는 거고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걸. 그리고 알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알다 할 때 알입니다. 네. 그리고 때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돈은 말 그대로 돈,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밥, 말, 알, 때, 돈. 첫 번째로 내 육신을 강건하게 할 때는 운동을 해야 되고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소통에서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꼭 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있고 그분들을 잘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피드백해주고 하는 것들 강화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다 말에 그러니까 사회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이란 이 세상에 필요한 지식이죠. 말씀드렸듯이 양자역학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연 DNA가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우리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로 저는 알이 필요합니다. 저의 사견이지만 노자가 도덕경에서 얘기했던 바로 도가 제가 생각하기엔 물질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고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주가 어떻게 되고 물리학이 생물학이 화학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이 흐르는 그 길 저는 그걸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자가 또 얘기했던 바로 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덕은 사람의 마음의 흐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물질하고 다르게 사람 마음이 흘러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통했다라고 하면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거라고 저는 보고 어느 사람이 덕스럽다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 세상에 사람의 마음의 이치를 거의 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알이고요. 때는 시간관리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인간은 100년이라는 한계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100년을 살아가지만 책을 10권 읽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실제 10년의 질적인 삶으로는 10년 살다 죽었다. 아니면 10일 살다 죽었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황제폐하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만년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책을 10,000권을 읽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10년을 20년만 살았어도 만년을 사는 거와 질적으로는 같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지식과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한시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무의미하게 가치 있지 않게 세상을 보낸다고 하면 그 순간 10분을 무의미하게 보냈다면 저는 10분은 자살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청년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부렸다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부분 자살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시간 관리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정말 중요한 거 아까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조강도에서 저 창공에서 비행기 위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니면 현실 앞에 당장 정물화로 드러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하는지.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해서 급한 거와 중요한 거 소중한 거와 소중하지 않은 거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론 경영에서도 실제 매출 관리랑 시간 관리하고도 비례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샵에서 한 달 매출 5천만 원을 합니다. 그 샵 매출 1억 하는 거 아주 쉬워요. 왜냐? 그 샵 두 달에는 무조건 1억 하거든요. 무조건 1억 합니다. 그죠? 그러면 두 달 할 걸 한 달에만 하면 한 달 매출이 1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롱 경영에서 낭비되고 있는 시간이 뭔지 조금만 점검해서 만약에 지금 매출 5천만 원 하는 살롱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50%가 있다면 그 50%의 낭비 시간만 그대로 없애도 매출은 2배가 된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시간 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돈입니다. 돈 얘기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은 터부시해요. 돈 얘기하면 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멀리하고 터부시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좀 과하게 표현해서 지 인생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돈이 소중하다면, 정말 돈이 소중하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내 곁에서 보내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 10만 원이 있는데 그 10만 원을 가지고 무언가를 샀다면 나는 그 물건이 더 좋은 거죠? 이 10만 원은 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얘 10만 원을 획 던져버리고 그 물건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싫어합니다. 말로는 좋다고 하지만 행동하는 걸 보면 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막 뿌리고 다닙니다. 길에다 막 뿌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원장님들 실제 매출을 보면 그 정도 매출이면 돈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는 매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벌기만 하지 모으질 않아요. 저축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수익이 2배로 늘어도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저축하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돈 무시하지 마세요. 돈 무시하면 어느 순간 내 자녀의 취업비가 없어서 떠나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가 이 5가지로 관점을 보는데 실제 이걸 경영학에서 현실에서 원장님들이 살롱 경영에서도 완전하게 일치됩니다. 조금만 한번 달리 보실까요?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는 고객님들이 저 육체에 무언가 가치를 느낍니다. 그죠? 분명히 육체적 가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고객님들은 원장님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선생님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돈을 지불합니다. 분명히 지불합니다. 근데 그걸 못 보고 있죠. 고객님이 오셔서 결국 이걸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고객님들은 오셔서 밥에 대한 지급을 하고 말에 대한 지급을 하고 그분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거 아시죠? 하마 시간이 지금보다 2배로 됐을 때, 2배로 더 질질 끌었을 때 고객님들은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할까요? 더 적게 내려고 할까요? 이거 대답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냐? 가난한 사람들은 투입 시간을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시간을 2배로 더 들였는데 돈을 더 조금 받아야 되는 게 부자들의 마인드입니다. 파마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셨으면 요금을 2배 내는 게 당연하죠. 파마 시간을 2배로 늘렸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가난한 것들은 시간을 2배로 투여했다고 돈을 2배로 받아 처먹으려고 해요. 고객님의 시간 2배를, 그러니까 고객님의 파마 시간을 우리가 더 늘렸으니까 우리는 고객님을 간접 살인한 거죠?
1시간 더 질질 끌었다면 우리는 고객님의 인생을 1시간 죽인 겁니다. 30분 더 시간을 단축했다면 우리는 고객님의 인생을 30분 더 늘려드린 거예요. 부자들은 시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짧게 해줬으면 훨씬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할 때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게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근데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강의한 거를 5분 내에 줄여서 할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질질 끌어서 돈을 더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 낭비한 거지 않습니까? 고객님들이 지불하는 건 이, 밤, 말, 알, 때, 돈, 이 5가지에 대해서 전체 지급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고객님들이 세상에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이제 보이셨죠? 예. 우리가 이제 관점, 해안이 넓어졌다고 하면 달리 요금 책정할 때도 이걸 가지고 요금 책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여했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여했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여했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굳이 본다면 육체적, 물리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시술한 거에 대해서 요거만 돈으로 계산해서 지금 가치를 부여하죠? 그래서 시술만 잘하는 분들은 파마요금을 2만원, 3만원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이 10만원, 20만원 받으려고 하는 건 도둑놈입니다. 그러나 달리 얘기하면 그분이 시술에 이만큼 투자하고 고객님의 감성을 보듬고 친절하는데 이렇게 투자하고 고객님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홈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타일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충분히 지식을 제공했다고 하면 파마요금 10만원 엄청 싼 겁니다. 헐값이에요. 되게 싼 겁니다. 그 싼 거에다 또 할인을 해드려요? 틀린 거죠. 그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술만 제공했다면 그분들은 많이 깎아드려야 돼요. 지금보다. 요금 책정은 결국 이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우리가 신랑으로 얘기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한 신랑은 가치가 높은 거죠? 아내를 배려하고 자상한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신랑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거 맞죠? 네. 그 사람 뇌 속에 지식이 풍부하다면 신랑으로서 가치가 맞는 거죠? 네. 신랑이 매우 부지런하고 시간을 절약할 줄 안다면 아주 높은 가치가 있는 신랑이 맞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에 대한 물리적인 측정 잣대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요 4가지만 갖췄다고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쌓아놔야만 돈이 됩니다. 돈은 새끼를 칩니다. 돈은 불어납니다. 돈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지갑에 있는 돈을 우습게 생각하셨다가 분명히 내 인생이 우습게 되실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 수업하는 거 내용 정리하고 끝내죠.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단순히 이 안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눈을 키웠을 때, 그 시력을 높였을 때 우리 인생은 아주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가 바라보는 점을 우리가 시점이라고 표현하고 그 시점의 넓이가 얼마만큼 되냐는 것을 우리가 시야라고 하고, 바라보는 위치가 어디냐를 가져가 우리가 시좌라고 하고, 가까이 보느냐 멀리 보느냐 거리감을 표현하는 걸 시력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에서 저 위에 창공에서 내려보는 그 눈은 새의 눈으로 본다 해서 조감, 새의 감이라 해서 조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감도. 그 다음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청사진, 경영에서는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그거를 현실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 실천해가는 거, 결국 땀 흘리는 거, 이게 정무라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크게 5가지로 밥, 말, 알, 때, 돈, 이 5가지를 저는 실천 강령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제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경례!